중앙일보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헤드라인이 재밌습니다. 지지고 볶고 난리쳐도 민주 36% 오잉? 한국당 24% 오잉? 이게 집토끼 숫자. 유성훈. 1년도 안 남은 총선 결국 중도층 25% 주인자가 이긴다 라고 하면서 긴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치킨 게임에 대한 소개. 두 명의 경기자가 맞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 뭐 이런 소개도 하면서 호프 모임도 소개하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36%, 한국당은 24%라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인용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12%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5에서 40%, 한국당은 24에서 25%. 한국당이 보면은 기분 나빠할 숫자죠. 자, 이걸 왜 소개했을까요? 양측 모두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랬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에 상당한 의미를 쓸데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인 김태년 의원 대신 비문인 이인영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선출한 것은 중도층 공략에 대한 의지다. 헛소리죠. 친문 당대표와 비문 원내대표가 투톤으로 당을 끌고 가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중도층도 안을 수 있도록 할 것. 도그 보이스죠. 자, 그래놓고 한국당 소식을 전하는데요. 최근 장외 집회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토끼는 잡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죠. 산토끼 사냥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 때문에 중도와 젊은 층 공략에 고심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는 것은 조중동 등의 불량 저질 언론이지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별로 고심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 소개를 하고 차세대 브랜드위원회를 소개를 하고 또 청년정책센터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외 집회 기간 강경한 목소리로 중도층 확장에 대한 걸림돌로 지적받은 황 대표의 메시지도 다소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장외 집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생 대장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 실정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자,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조중동이 답답하고 초조하여 대놓고 자유한국당의 코우치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하지 않고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갤럽 조사 결과 봤지? 아무리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이끄는 대로 딜할 발광을 계속해도 자한당 지지율은 24%를 못 넘어. 이제 중단해. 이게 이 기사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갤럽 지지율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민주당을 방심하게 하고 자유한국당을 긴장하게 한다. 이것이 이번 기사의 중요한 노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과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 언급은 머리를 싸매며 고심한 끝에 억지로 짜낸 소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이 민주당의 정부의 비판적인 중도층을 안기 위한 투톤 전략이라는 논리를 편 것은 내부 이간질을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정부와 당을 이끌어온 방식 전체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중도층을 안기 위한 전략입니다. 투톤이라는 말을 발명, 고안, 이게 조중동이 잘하는 건데요.
이거를 발명해서 민주당 내부가 단일 대오로 단결되어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중도층에 뿌리는 겁니다. 여의도연구원 차세대 브랜드위원회 청년정책센터 등의 자유한국당 소식을 기사 말미에 붙인 것은 중앙일보의 답답함과 초조감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여의도연구원의 목소리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들을 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효상 정국, 이게 문제죠. 강효상 정국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의도 연구원이니 청년정책센터니 다 공연불입니다. 그러므로 강효상을 언급하지 않는 한 강효상의 출당 제명과 대국민 사과, 사죄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 한 또 황교안은 아무 소리 말고 국회로 복귀하라 고 분명히 자유한국당에 말하지 않는 한 중앙일보의 이러한 대응은 사실 자기들이 얼마나 음흉한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 실효적 코치질, 지적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의 삶 그 자체를 위해서 민생에 집중하는 기존의 행보를 뚜벅뚜벅 이어나가면 됩니다. 중도층의 기본 양식, 기본 시선, 기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민생 중심의 큰 정치, 본래적 정치를 해나가면 됩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에요.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적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민생정치, 큰 정치, 본래적 정치의 발걸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죽냐 사냐 문제는 본인들이 개척할 운명에 속합니다. 중앙일보처럼 아무리 지적질, 코치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은 당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큽니다. 총선 공천권이라는 이권을 둘러싼 집토끼 대상 디랄 발광 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중도층을 심리 밖으로 쫓아낸 지금까지의 디랄 발광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은 여의도 연구원 등을 내세운 제스처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 황교안, 나경원 투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게 하고, 둘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나라 살림과 국가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이 빠진 코칭, 지적질은 코칭도 지적질도 충고도 아닌 그저 그런 초조함의 토로일 뿐입니다.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어조를 혁신하는 게 힘들어서 이런 어정쩡한 기사를 내보내는 게 자신들의 현실이듯이 당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디랄 발광 관성이 지배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의 행마가 정치의 정석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순조로운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애초의 행마가 개파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옳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를 좌우한다. 중앙일보가 은폐한 핵심적 진실은 이겁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중도층을 보고 있었고 자한당은 처음부터 그들을 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수구, 저질, 불량 언론들의 초조함은 오늘 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띨빡한 쌍두마차 디랄 발광 체제는 오늘 또 수구 세력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